src에 대한 주소 부분을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로즈라는 이미지 값에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여기 있는 결과에서 보게 되면 새로 고침 해주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대한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로즈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이렇게 구성된 이벤트에다가 여기에 있는 unbind 메소드 인자 자체에다가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여기 마우스 아웃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벤트도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서 이 마우스 아웃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unbind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새로 고침했을 때 이벤트 자체는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로즈 이벤트는 이렇게 마우스 오버했을 때는 이벤트가 일어나지만 마우스 아웃은 unbind 해줬기 때문에 아웃에 대한 이벤트는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unbind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이벤트를 제거를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인자 자체로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등록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핸들러 함수를 특정 횟수를 실행을 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기에 카운트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해주면서 이벤트를 만들어보는 부분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코드 부분으로 넘어가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주석 처리해서 잠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 엘리먼트에다가 바인드 메소드를 2개 생성을 해줘서 마우스 오버일 때와 마우스 아웃일 때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드 메소드 자체에 마우스 오버 이벤트 구성을 해주었고요. 여기에 마우스 아웃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벤트 타입은 마우스 아웃이 되겠고 여기에 있는 마우스 아웃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함수까지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개에 대한 이벤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다가 이벤트 핸들러 함수 자체에서 이벤트를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카운트 값에 대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류어블 값을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 핸드 카운터라고 변수명을 하나 선언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이 변수 값에는 초기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기는 0부터 시작을 한다는 부분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운트에 대한 값을 주고 이벤트 함수를 구성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여기 처음에 있는 마우스 오버에 대한 이벤트 함수를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됐을 때는 보더 값이 생성되도록 하는 이벤트를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디스 변수 값을 이용을 해줘서 css 메소드를 호출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버에 대한 이벤트는 구성을 해주었고요. 이제 마우스가 아웃이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이제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똑같이 여기에 있는 디스 변수를 이용을 해줘서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주도록 할 텐데 대신 마우스가 아웃이 됐을 때는 아무런 이벤트 값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이제 레드에 대한 값을 빈 공간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핸들 카운트에 대한 값을 선언해준 것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자체에서 마우스가 오버되고 아웃되는 부분을 하나의 카운트로 계산을 해서 아웃에 대한 이벤트가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핸들 카운트에 대한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부분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아웃이 될 때마다 하나씩 증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대신 이 카운트에 대한 부분이 멈춰지는 순간이 있어야 되겠죠. 멈춰줘야 되는 순간을 조건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에 대한 부분 만들어주고 지금 디스 엘리먼트에 대한 이벤트죠. 그래서 디스 변수 선언해주고 여기 값에다가 unbind 메소드 값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 인자를 받아서 그대로 사용해주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부분에다가 한번 결과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새로 고침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이벤트가 한번 일어났죠. 그럼 아웃이 하나가 증가가 됩니다. 오버가 되고 다시 뗐죠. 아웃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다시 올렸을 때는 이벤트가 일어났지만 이제 2번에 대한 이벤트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마우스 아웃이 일어나게 되면 아웃 이벤트가 사라지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도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다시 아웃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벤트 자체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라이브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구성된 부분에다가 이미지 엘리먼트에다가 이벤트를 구성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자를 이미지 엘리먼트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이미지에 대한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벤트 자체의 바인드 메소드를 이용해줘서 구성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간단하게 맵 객체식으로 이용을 해서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객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에다가 만들어주고 이벤트 영역에 대한 부분을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성된 부분에 우선 마우스 오버가 됐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이벤트를 먼저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 선언된 디스 변수 이용해줘서 이미지 엘리먼트 적용되는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보더 값이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맵 객체식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괄호 닫아주고 컴마로 구분을 지어준 다음에 똑같은 이제 이벤트인데 여기 이벤트 명에 대한 마우스 아웃이라는 부분만 바꿔주면서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웃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고 아웃이 될 때는 여기에 아무런 이벤트가 적용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빈 값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엘리먼트 자체에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벤트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운 엘리먼트가 추가가 됐을 때 그 이벤트가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된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여기다 새로운 엘리먼트를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엘리먼트가 생성이 될 위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선택자에 대한 부분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새롭게 엘리먼트를 추가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어펜드 메소드를 이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어펜드 메소드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클래스나 이미지의 주소값, 그리고 레이블 값, 인풋 타입에 대한 부분까지 속성에 대한 부분을 어펜드 메소드를 이용해줘서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구성되는 부분, 이 자체에서 dcel에 대한 div 클래스 하나 추가가 되겠고요. 이미지 추가해주는 이미지 경로값 만들어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인풋 타입에 대한 네임에 대한 부분 구성을 해주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 자체에다가 어펜드 메소드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 선언해준 부분 다음에 레이블 값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 타입에 대한 네임까지 지정을 해주게 되면 새로운 엘리먼트를 구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속성값까지 엘리먼트를 구성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러면 엘리먼트가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 첫 번째 행에 새로운 릴리 이미지에 엘리먼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스노우 드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벤트가 적용이 되었죠. 여기 있는 6개에 대한 이미지는 미리 구성되어 있던 엘리먼트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새롭게 구성된 릴리 이미지는 이벤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바인드 메소드의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새롭게 추가된 엘리먼트 내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지정을 해줬던 이벤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엘리먼트 하나에 추가되는 이벤트가 간단한 코드 진행에서는 바인드 메소드를 한 번 더 호출을 하게 된다면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서일 경우나 추가되는 이벤트가 많다면 이제 엘리먼트별로 어떤 핸들러를 추가해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이벤트를 이제 추가해 줘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동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할 수 있는 라이브 메소드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에 릴리 이미지에 대한 엘리먼트가 추가가 됐다면 새롭게 엘리먼트에 추가되는 부분을 이벤트가 적용받기 위해서 바인드 메소드가 아니라 라이브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이벤트가 추가가 됐고 이벤트가 추가가 됐으면 다시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라이브 메소드가 적용된 부분을 새로 고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적용된 이벤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새롭게 추가된 엘리먼트에 이렇게 마우스 오버 이벤트와 아웃에 대한 이벤트가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할 수 있는 라이브 메소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 메소드들에는 4개에 대한 메소드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적용되어 있던 이 부분에다가 구성되어진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라이브 메소드는 우리가 지금 막 자동으로 추가해준 부분처럼 현재 추가된 엘리먼트가 있을 때 우리가 릴리 엘리먼트를 하나 추가를 해줬었죠. 그런 엘리먼트가 있을 때 선택 요소에 맞는 그런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는 메소드 자체가 바로 라이브 메소드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다이 메소드 같은 경우는 라이브 메소드로 추가된 이벤트 핸들러를 제거하는 메소드이고요. 여기에 인자 자체에다가 특정 이벤트 타입에 대한 인자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지정된 이벤트 핸들러만 또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라이브 메소드를 추가된 이벤트 핸들러만 제거를 해주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에 딜리게이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지정한 선택자에 대해서 엘리먼트 자체에 이벤트를 추가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언딜리게이트 같은 부분도 딜리게이트로 추가된 이벤트를 제거하는 메소드이죠.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라이브 메소드와 딜리게이트 메소드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다르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딜리게이트 예제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엘리먼트가 추가가 됐을 때 자동으로 추가되는 부분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라이브 메소드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추가하는 메소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벤트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호출하는 메소드이지만 간단하게 새 엘리먼트가 추가가 됐을 때 이벤트 핸들러가 적용될 수 있게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메소드라고 알고 계시면 더 이해하기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이브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새롭게 엘리먼트가 추가가 됐을 때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적용이 된 것을 살펴보았고요. 라이브 메소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인 다이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 메소드는 핸들러를 제거하고 선택자에 맞는 새 엘리먼트가 생성이 됐을 때 라이브 메소드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핸들러를 호출을 해서 그 이벤트가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다이 메소드는 그 핸들러 이벤트가 지정되지 않도록 할 때 사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 메소드를 사용을 해줄 때는 여기에 있는 지정된 부분에다가 우선 선택자를 지정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작업해야 할 점이 라이브 메소드에서의 선택자와 다이 메소드에서의 선택자가 같은 선택자를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선택자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이 메소드로 호출해서 이벤트를 제거해준다고 해도 지금 라이브 메소드에서 적용되는 선택자의 이벤트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이미지에 대한 선택자가 선택이 되고 라이브 메소드가 선택된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주게 된다면 여기는 다이 메소드를 적용을 해서 고정될 수 있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자가 위치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장하고 한번 결과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 고침하기 전에는 여기 있는 엘리먼트들이 이벤트가 적용이 되면서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이벤트가 적용이 되지 않고 그대로 본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이벤트 자체가 라이브 메소드로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라이브 메소드로 적용되는 이벤트는 모두 적용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라이브 메소드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핸들러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이벤트가 돔 계층 구조에서 도큐먼트까지 이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이벤트 핸들러 자체에다가 이동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더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딜리게이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기능 자체는 라이브 메소드와 딜리게이트 메소드는 이제 같이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제어 부분에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이제 딜리게이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같은 기능인데 이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왜 더 중요한지를 따지게 된다면 우선 딜리게이트 메소드 같은 부분은 주된 장점이 바로 속도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서에서는 라이브 메소드를 사용하든지 딜리게이트 메소드를 사용을 하든지에 대한 속도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크고 복잡한 문서에서 많은 이벤트 핸들러를 처리할 때는 이런 속도가 더 중요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한번 딜리게이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벤트가 적용이 되어야 하니까 제거했던 이벤트를 이렇게 다시 이벤트가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마우스 오버와 마우스 아웃에 대한 이벤트를 라이브 메소드로 적용을 했던 것을 여기에 딜리게이트 메소드를 적용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이 딜리게이트가 적용된 엘리먼트를 이미지 엘리먼트 전체가 아니라 첫 번째 행에만 적용되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미지 엘리먼트를 적용하겠다고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 자체는 첫 번째 행에 딜리게이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줘서 이미지 엘리먼트에 마우스 오버와 마우스 아웃이 됐을 때 적용될 이벤트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벤트가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 행에 추가됐던 여기 있는 릴리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적용해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행에는 동일한 부분에다가 엘리먼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미지를 카네이션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된 부분에다가 저장을 하고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했을 때 두 번째 행에 카네이션 엘리먼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자체가 두 번째 행에는 이벤트를 적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딜리게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줘서 첫 번째 행에는 이벤트를 추가해줬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행에 있는 이벤트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 자체나 엘리먼트를 불러와주는 부분에서는 이런 라이브 메소드라든지 딜리게이트 메소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상황에 맞는 메소드를 적용시켜서 코드를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핸들러 함수를 직접 호출할 수 있는 수동 호출 메소드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수동 호출 메소드에는 우선 딜리게이트 메소드에서 제거되는 메소드를 하려면 onDelegate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브와 딜리게이트에 대한 차이를 나중에 이제 실질적인 작업을 하면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동 호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트리거 메소드와 트리거 핸들러라는 메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 메소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정했던 이벤트 타입의 핸들러 함수를 호출하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핸들러 함수를 호출해서 이벤트가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트리거 이벤트 핸들러가 적용될 수 있게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정되어 있던 이 코드 자체를 수정을 통해서 적용을 시켜봐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주석 처리를 해줘서 새롭게 이벤트 구성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주석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이벤트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 엘리먼트에 구성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자 이미지 이제 선언해 주도록 하고요. 이벤트 추가해 주기 위해서는 바인드 메소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인드 메소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에 대한 이벤트니까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선언을 통해서 마우스 오버와 마우스 아웃에 대한 이벤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만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 저장을 하고 여기 있는 결과값에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벤트가 나타나지게 되겠고요. 이제 수동으로 호출해주기 위해서는 이 자체는 자동으로 지금 마우스 오버가 됐을 때 이벤트가 자동으로 일어나죠.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트리거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선택자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버튼에 대한 생성 부분 트리거라고 이제 버튼의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 생성된 버튼이 버튼 자체는 버튼 div id 값에 속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append to 메소드 이용을 해줘서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게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는 버튼 자체만 만들어준 거고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트리거 메소드가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이벤트에 대한 버튼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이벤트인 바인드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해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마우스 오버와 마우스 아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클릭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 타입을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벤트 핸들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수 값에 대한 펑션 부분 이렇게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해주도록 할 텐데 이벤트 자체에는 클릭했을 때 적용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특정 하나에 대한 엘리먼트가 선택이 같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다른 부분을 엘리먼트로 이벤트로 했을 때 여기에 결과값에서 여기 로즈라는 부분을 이벤트로 했을 때 이 첫 번째 행에 있는 이벤트가 같이 선택이 되도록 하는 이벤트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행에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자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 때 첫 번째 id 값 row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언해 주게 되겠고요. 이 row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행에서 이미지 엘리먼트가 선택될 수 있게 선언을 해준다는 거죠. 이제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게 이벤트 호출을 할 수 있는 트리거 메소드를 선언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 메소드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주고 메소드에 대한 인자 자체를 마우스 오버 이벤트로 적용될 수 있게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대한 인자 값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여기 프리벤트 디폴트 값으로 적용되는 이벤트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리거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는 같이 첫 번째 행의 이미지 엘리먼트가 마우스 오버 이벤트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여기 있는 결과값에서 지금 이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트리거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는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리거 메소드가 이제 적용됐을 때 수동으로 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트리거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트리거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첫 번째 행의 이런 부분이 선택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체는 아웃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이 트리거 메소드는 마우스 오버가 됐을 때에 대한 이벤트만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행에 있는 엘리먼트만 선택이 되면서 마우스 오버 이벤트가 적용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 것에다가 오버를 했을 때 아웃을 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메소드 자체에다가 이벤트 인자에 대한 객체를 사용해주게 되면 다른 엘리먼트의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호출해줄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이벤트 우선은 주석 처리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주도록 하고 이제 호출에 대한 부분 첫 번째 행에 선택자, 이미지 값을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제 이벤트를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바인드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선언해준 부분에서 마우스 오버에 대한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보더값, 디스 변수의 CSS 메소드를 호출해줘서 빨간색 보더값이 표현될 수 있게 테두리 부분 적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에는 다른 부분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동일한 이벤트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지만 여기에는 선택자에 대한 부분 변경해주도록 하고 이제 레드 보더값이 아닌 블루 보더값으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분에 트리거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두 번째 행을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행도 같이 선택이 되는 것처럼 이벤트가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이벤트에 대한 선택자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 여기에 트리거 메소드인데 이벤트 인자를 적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결과값에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지금은 버튼이 없으니까 버튼은 사라졌고요. 첫 번째 위에 있는 엘리먼트 선택하게 되면 지금은 마우스 오버에 대한 이벤트만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오버에 대한 이벤트 값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번째 행에도 이렇게 보더 값이 색깔이 다른 부분이 적용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행부터 차례대로 선택을 해본 부분이고요. 이제 리셋시켜서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행이 선택된다고 했는데 선택이 안 되고 있죠. 이제 이 부분은 이벤트에 대한 인자를 똑같이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트리거 이벤트의 인자를 두 번째 행에서 적용되는 이벤트 엘리먼트에다가 이렇게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 이벤트의 인자를 받아서 트리거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게 적용을 해주는 거죠. 이 자체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 작업 자체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면 트리거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첫 번째 행이 전체적으로 선택되는 효과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셋을 하고 다시 왼쪽에 있는 부분을 봐도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세 개 중에 아무런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더라도 밑에 있는 트리거 메소드들의 영향을 받아서 호출되어 있는 첫 번째 행들이 선택이 될 수 있게 구성을 해준 부분이죠.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와 같은 타입의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타입을 따로 지정을 했더라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리거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트리거 핸들러 메소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핸들러 메소드는 이제 이벤트의 기본 동작을 수행을 하지 않고 돔을 통해서 이제 이벤트 버블링이나 이런 핸들러 함수를 호출하는 것에 기능을 가진 메소드인데요. 지금 우리가 트리거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이 자체에서 이제 리셋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행에 추가된 트리거 메소드가 여기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행에 정해져 있는 이벤트 부분이 호출이 되면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트리거 핸들러 메소드는 밑에 있는 이 부분 만약에 선택을 했으면 여기 선택되는 첫 번째 행의 모든 엘리먼트가 아니라 첫 번째에 있는 엘리먼트만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리거 핸들러 함수가 다른 메소드와의 차이점을 말하게 되면 핸들러 함수가 반환되는 값이 바로 그대로 결과에 나타나기 때문에 트리거 핸들러 메소드는 메소드 체인 형태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적용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트리거 메소드로 호출을 해봤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트리거 핸들러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 결정되는 이벤트 핸들러 첫 번째 엘리먼트만 지정이 되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행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선택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행에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을 했을 때 첫 번째 엘리먼트만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 있는 엘리먼트를 하면 첫 번째 엘리먼트가 선택이 돼서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이벤트를 지금은 마우스 오버 값에 대한 부분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 이벤트 인자를 받아서 적용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특정 이벤트들, 클릭 이벤트나 마우스 아웃 이벤트 이런 부분을 따로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벤트 인자에 이벤트 타입을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마우스 오버 이벤트밖에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버 이벤트를 여기다 구성을 해주게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트리거 핸들러 메소드에는 마우스 오버 이벤트가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체는 같은 이벤트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결과값으로 동일하게만 나온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개의 이벤트가 있다면 이벤트 타입들을 바꿔주면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jQuery 자체는 자주 사용하는 이벤트의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메소드를 등록할 수 있는 메소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에 대한 부분처럼 간단한 키워드를 가지고 메소드를 구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펑션 값에 대한 인자 자체를 사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단축 메소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등록을 할 때는 바인드 메소드를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 단축 메소드도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단축 메소드 자체가 바인드 메소드를 따로 호출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펑션 값의 인자 자체만 사용하는 걸로 동일한 결과를 가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똑같게 나오지만 더 적은 텍스트를 이용을 해줘서 간편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축에 대한 부분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이 아래에다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자를 선언을 해주고 이벤트를 추가해주기 위해서는 이벤트 추가 메소드인 바인드 메소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인드 메소드에 이벤트 타입과 펑션 인자를 구성을 해줬었죠. 그런데 바인드 메소드가 아니라 이벤트 타입 자체를 여기에 구성을 해서 선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우스 오버에 대한 이벤트를 해주려면 이 자체에다가 마우스 오버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제 마우스 오버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했으면 여기 펑션 인자가 구성됐던 것처럼 이렇게 메소드처럼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해준 이 부분에는 이벤트를 구성할 수 있는 디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CSS 호출을 하는 이런 이벤트 적용 부분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오버 이벤트를 간단하게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처럼 결과 부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 새로 고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지금 오버에 대한 이벤트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웃을 했어도 다른 이벤트는 나타나지 않고요. 이렇게 바인드 메소드를 호출해주지 않더라도 더 적은 텍스트를 입력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드 메소드와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등록을 할 때는 바인드 메소드보다는 이렇게 이벤트 타입 자체를 가져다가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축 메소드는 트리거 메소드를 대신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없이 단축 메소드로만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럼 트리거 부분을 구성해주기 위해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 엘리먼트를 선택을 해서 이벤트 핸들러가 추가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버에 대한 이벤트를 구성을 해줬던 부분을 잠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밑에다가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벤트 값을 하나 구성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 봐도 되겠고요. 아니면 바인드 메소드 자체를 가져다가 구성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단축 부분보다는 바인드 메소드 값 이용해준 이벤트로 구성해 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선택자는 첫 번째 행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id 값을 지워주고 여기 이벤트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부분에다가 트리거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버튼이 생성됐으면 속하는 속성값까지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ppend to 메소드 이용을 해줘서 호출된 값으로 버튼 div id 값에 속하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 자체는 만들어졌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나타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에 대한 메소드를 이벤트 핸들러로 구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인자값을 받아다가 적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추가된 부분에다가 트리거 메소드를 선언해줘야 되겠죠. 트리거 메소드 값에 마우스 오버라는 이벤트 타입을 구성을 해준 거죠. 그럼 이 전체는 클릭 이벤트이기 때문에 프리벤트 디폴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벤트 구성할 수 있게 마무리 선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된 부분에다가 저장하고 결과 부분 새로 고침했을 때 새롭게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되었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마우스에 대한 이벤트 적용이 되었고요. 이 자체에서 적용된 부분에 트리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엘리먼트가 선택되는 이벤트가 같이 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축 메소드에 대한 부분으로 선언해주게 되면 이 자체에서 이 부분을 닫아주고 여기 있는 마우스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닫아주고 지금 여기에 있는 단축 메소드로 호출한 부분으로 적용을 해봐도 동일한 결과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서 보게 돼도 여기 있는 트리거 부분에다가 선택을 하게 되면 동일한 이벤트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이벤트들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서 이벤트를 구성하는 메소드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문서 자체를 이용하는 메소드들에는 실행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이벤트들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이벤트를 적용시키는 메소드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로드 메소드와 레디 메소드, 언로드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벤트 키워드 자체로 메소드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버 이벤트가 마우스가 오버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인 것처럼 로드 이벤트나 레디, 언로드 같은 부분도 이제 로드 이벤트 자체에다 해당하고 엘리먼트나 이런 리소스가 로드될 때 실행시키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레디 메소드는 이제 도움 자체가 사용할 준비가 끝날 시점에서 실행되는 메소드이고요. 언로드는 사용자가 페이지에서 벗어날 때 실행되는 그런 이벤트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문서를 이용한 이벤트도 있지만 브라우저에 적용하는 브라우저 이벤트의 단축 메소드를 살펴보게 되면 제 브라우저 이벤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윈도우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 있는 에러 메소드와 리사이즈 메소드, 그다음에 스크롤 메소드가 있고요. 이제 에러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들을 불러오다가 에러 부분이 생기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이제 이벤트이고요. 브라우저 창의 크기나 이런 부분을 조절할 때 실행되는 리사이즈 메소드 이벤트, 다음에 스크롤 바를 사용할 때 실행되는 스크롤 이벤트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클릭 이벤트, 마우스 오버 이벤트, 마우스 아웃 이벤트에 대한 부분, 그래서 클릭, 더블 클릭, 포커스 됐을 때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이벤트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폼에 관련된 이런 메소드들에는 이런 부분 이용해줘서 적용되는 키워드 자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이벤트가 단축 메소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키보드 이벤트, 그래서 키보드에 대한 키가 눌렸을 때, 눌렀다 뗐을 때에 대한 키 다운, 키 프레스, 키 업이라는 다양한 이벤트 단축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마우스 이벤트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버와 마우스 아웃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키워드들만 보면 어떤 이벤트들이 적용되는지 이제 알게 되겠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우스가 오버가 됐을 때 적용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오버 메소드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구성될 수 있는 jQuery 코드 자체에다가 우선 이벤트를 구성을 해주도록 할 텐데, 이벤트는 단축 메소드 사용해서 오버 메소드에 대한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미지에 대한 이벤트가 적용될 수 있는 엘리먼트 선택자 선언해 주도록 하고요. 단축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이벤트 키워드 자체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우스에 대한 이벤트가 적용될 수 있는 이벤트 핸들러를 구성을 해줘야 되니까 핸들러에 대한 이름, 여기에 펑션 값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값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첫 번째 핸들러인 마우스 엔터 부분으로 이벤트 인자를 사용해서 이벤트를 구성해주게 되면 여기다 선언을 해주고, 이제 보더 값에 레드 값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되는 이벤트도 적용을 해줘야 되니까 그 이벤트는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 있는 핸들 마우스 리브에다가 여기다 이름에 대한 현재 핸들러를 바꿔주는 거죠. 여기 값은 아무런 값이 나타나지 않도록 구성을 해줘야 되니까 빈 값으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부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같은 부분, 마우스 엔터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도, 마우스 아웃에 대한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아도 여기 자체에 오버 이벤트 하나만 선언해줬을 뿐인데 여기는 핸들러 함수를 두 개를 구성해주면서 오버와 아웃에 대한 이벤트를 동시에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인자를 하나씩 구성해주는 것보다는 오버 이벤트 하나만 구성을 해줘서 두 개에 대한 이벤트를 동시에 사용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벤트를 처리, 기능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조합을 이용해줘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제를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써왔던 페이지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HTML 구조에 엘리먼트가 추가가 되어 있고, 이 추가된 엘리먼트에 이런 각각의 태그 요소들이 포함되어서 문서를 구성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메소드 추가 부분을 배우면서 여기서 밸류어블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추가된 엘리먼트를 동적으로도 생성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서 자체에서 행을 하나 추가를 해서 엘리먼트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jQuery 코드 안에서 여기에다가
네임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엘리먼트들을 추가해주기 위한 템플릿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밸류어블 값을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 엘리먼트의 이름이 될 네임을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적용을 해줘도 되겠는데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새로운 엘리먼트라고 해서 fname이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겠고요. 카네이션이나 릴리, 오키드 이미지를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추가될 이미지의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부분을 배열로 선언이 되어서 배열 값에 하나씩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값을 가져서 인덱스 0, 1, 2 이런 값으로 선언이 되겠고요. 그러면 구성된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배열로 선언이 돼서 카네이션 값과 릴리, 오키드에 대한 이미지가 추가될 수 있도록 네임을 구성을 해주었고요. 새로운 행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새로 행값에 대한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밸류어블 값으로 선언을 해주고 이 값도 새롭게 추가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로우 값에다 f 붙여서 frow라고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추가되는 부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만들거나 이런 새로운 요소들을 만들 때 선택자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서 새로운 행은 div 태그에다가 id 값을 하나 선언을 해주고 그 id 값이 row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HTML 구조에서 id 값 row 1과 row 2는 id의 div 태그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형식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iv id 이 값을 선언을 해주고 이제 이 row 3이라는 부분이 클래스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포함되기 위한 클래스를 선언을 해주고 포함될 클래스 한번 밑에서 찾아볼까요? 여기 있는 row 1은 div 태그 내에다가 id 값 그리고 이제 클래스는 drow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함될 때도 여기에 있는 drow 값을 받아서 그대로 선언될 수 있도록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HTML 구조에만 추가해주지 않을 뿐이지 여기에 있는 jQuery 스크립트 상에서는 형식을 같게 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drow 값으로 선택자에 대한 부분을 하나 행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이 구성된 행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append to 메소드를 이용해줘서 추가될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dtable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될 수 있게 여기다 append to 메소드에다가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dtable 역시 div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옆에 부분이 너무 그쪽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append to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이 마무리가 됐으면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주도록 하고요. 그럼 엘리먼트가 새롭게 추가가 되는 형식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은 템플릿을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을 선언을 해줄 때는 밸류어블 값에 여기도 똑같이 변수명 f템플릿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템플릿은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 요소에 대한 이미지 값을 추가를 해주는 거니까 우선 형식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만들어준 이 값에다가 우선 맨 처음에 이미지 엘리먼트는 어디에 포함이 되던가요? 여기 있는 부분에 이미지 엘리먼트를 보면 클래스 dcel이라고 하는 부분에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템플릿 부분에 dcel이라는 부분을 추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div 클래스의 dcel에 속해 있고 dcel 자체의 이미지, 레이블, 인풋까지 구성을 해서 템플릿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작은 따옴표 해줘야 만들어지겠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도록 합니다. 이 템플릿 안에 들어갈 요소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여기에 있는 포문을 이용해줘서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폼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반복문에 포문을 이용을 해주고 우선은 밸류어블 값을 하나 i라는 값을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 i라는 값은 우리가 배열로 선언했던 인덱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주게 되겠죠. 인덱스가 0부터 진행이 되고 그 인덱스 i라는 값이 하나씩 증가가 되겠죠. 그 증가되는 값을 여기 있는 이 밸류어블 값에 이 네임의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가져온 인덱스의 길이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0부터 시작되면 3개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으니까 0, 1, 2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오게 되겠네요. 그럼 네임 값에 대한 랭스를 받아와서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3개를 추가를 해주지만 이렇게 배열로 더 여러 개 추가를 해주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값을 그냥 우리는 3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수 값의 길이를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주는 것이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선언한 i라는 값은 하나씩 증가돼서 사용될 수 있게 선언을 해주게 되겠고요. 선언이 되었으면 여기 있는 조건문에 맞는 부분이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맨 처음에는 여기 있는 엘리먼트 구성을 위한 부분이니까 dcel에 포함되면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올 것인지
우선 먼저 필터 메소드의 이미지 값을 가져와서 이미지가 추가되는 부분을 여기서 선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선언된 부분 attr 메소드를 가져와줘서 추가되는 속성 값을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미지 값을 불러와주기 위해서는 우선 이미지 값의 주소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이 주소 값의 속성 값, 다음 들어가는 값이 우리는 이 이미지를 이미지 폴더라는 부분을 새로 만들어서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문서 자체가 이미지와 같이 있다면 폴더에 대한 부분은 따로 명시를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폴더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 이미지 값을 폴더로 선언을 해주고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fname의 값을 가져다가 이 값이 바로 i라는 값을 가져서 인덱스 값을 가져와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 폴더에 인덱스에 맞는 이미지 네임을 가져와 주게 되겠고요. 이 가져와 준 부분에 확장자를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전 png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png 파일에 대한 확장자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 GIF 파일 형식이나 JPG 파일 형식 같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파일 형식에 맞는 확장자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end 메소드 이용해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요한 값이 무엇인가요? 여기 있는 레이블 값이죠. 필터 메소드 동일하게 가져와줘서 여기 있는 값에다가 레이블 값 선언을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ttr 메소드 이용해줘서 여기에 맞는 속성 값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레이블 값은 레이블이 표현되는 값, 바로 여기에 있는 포라는 값을 가져다가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주는 부분이고 인덱스 값은 여기에 있는 fname의 인덱스 i 값을 받아서 사용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레이블 값의 형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 포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name에 대한 부분 변수로 인덱스 값 지정을 해줬고요. 이제 그 다음에 텍스트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텍스트 값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텍스트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텍스트 메소드를 가져다가 여기 있는 fname의 인덱스 값을 받아올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레이블 값도 end 메소드 가져다가 마무리 해주도록 합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 여기에 있는 인풋에 대한 부분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인풋 선언해 주도록 하고 인풋은 여기에 있는 부분에 name에 대한 속성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있는 값이 fname의 인덱스 값을 받아와 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선언해주고 이 값이 여기에 있는 나머지 값 여기 있는 input 값을 보게 되면 name에 대한 변수 값 가져와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value 값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value 값을 0이라고 선언해 주도록 하겠고 여기 있는 이제 이 값도 표현되는 거 똑같이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 속성 값이 적용되는 이 값들이 바로 이제 그대로 여기에 있는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풋에 대한 부분까지 선언을 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값을 가져다가 저장을 하고 결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새롭게 카네이션, 릴리, 오키드 엘리먼트에 대한 부분이 위쪽과 동일하게 추가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TML 구조에다가 추가해주지 않아도 이 jQuery 스크립트 상에서만이라도 이렇게 동적으로 추가를 해주게 되면 일일이 추가해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 엘리먼트를 추가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를 계속 추가하다 보면 페이지 상에 전체적으로 엘리먼트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를 줄여줘서 줄여진 화면 안에 버튼을 하나 이용을 해줘서 버튼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변경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버튼 추가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코드 부분에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버튼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추가를 해주도록 할 텐데요. 그럼 추가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는 선택자를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이 버튼 자체는 링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A 링크를 가져다가 그 값에 ID 값을 하나 생성을 해줘서 그 ID 값에는 첫 번째 레프트로 선언을 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고요. 마무리해주는 A 링크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A 링크에다가 ID 값 다음에 라이트 값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주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A 링크에 대한 마무리를 여기서 구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선택자니까 여기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줘서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리펜드 투 메소드 이용해줘서 폼 속성에 추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버튼에 대한 이미지 불러오거나 그다음에 여기 있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스타일 부분 지정을 해주기 위해선 CSS 메소드를 호출해서
호출한 부분을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일은 맵 객체식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미지값 불러와주기 위한 속성, 백그라운드 이미지 가져와 주도록 하고요. 그 이미지 값에다가 URL 값 가져와주고 그 이미지도 이미지 폴더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미지 폴더 값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이제 정렬 부분 해주기 위해서 플루트 정의 이용을 해줘서 레프트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틀이나 이런 엘리먼트가 구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여백값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 페이지에서 한 300 정도에 대한 부분 여백값을 줬고요. 그래서 아예 상단에 위치하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위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값에 레프트로 좀 가운데에 위치될 수 있도록 여백을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0픽셀 정도로 위치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자체가 마우스 오버됐을 때와 아웃됐을 때에 대한 이미지를 좀 다르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위치를 보여주는 영역을 해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블럭 설정 이용해주고 하이트랑 위드값 50픽셀로 각각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스타일이 마무리가 됐으면 여기다가 중괄호로 마무리해 주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 값에다가 이벤트가 각각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클릭했을 때나 오버됐을 때 이런 각각의 이벤트가 적용이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벤트가 추가되는 메소드는 여기 지금 이미지 값에 여기 추가로 메소드를 호출해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클릭했을 때에 대한 여기는 이벤트 함수를 지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값에다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 있는 이 마우스 핸들러를 구성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여기다가 구성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에 레프트 값이 정의됐다고 보면 되고 이제 여기 우리가 추가해준 ID 값, 라이트 값 있죠? 라이트는 여기 또 불러와주는 이미지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속성은 다르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자에 대한 부분 만들어주고 여기에 라이트 값을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이 값이 어떤 이미지를 불러와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CSS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여기는 속성들이 많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객체식으로 적용을 했었는데요. 여기는 그냥 한 줄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면 이미지 값에 대한 부분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URL 값을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가져다 주는데 대신 여기 있는 오른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 네임은 좀 달라지겠죠.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에서 달라진 건 이미지만 다르게 적용이 된 거고요. 똑같이 여기 있는 프리펜드 투 메소드 이용을 해줘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된 것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결과에서 세로 고침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값, 이런 식으로 이미지 값이 적용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오른쪽으로 가든가 왼쪽으로 가든가 이런 부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 값이 순서가 좀 달라졌으면 여기 있는 값에 가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주소값만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면 되겠죠. 저장한 부분 보게 되면 세로 고침했을 때 이런 식으로 왼쪽에 대한 부분, 오른쪽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버튼을 추가해 주려는 이유가 이벤트에 대한 엘리먼트 값,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서 봐주기 위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행만 남겨놓고 여기 있는 두 번째 행, 여기 있는 세 번째 행을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기 위해서 우선은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숨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숨겨줄 때는 여기 있는 이 아래쪽에다가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삭제돼야 되는 부분은 잠시 동안만 사라지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id 값에 row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고 여기는 id 값에 우리가 새로 추가했던 row3이라는 행을 가져다가 여기는 선택자를 구성을 해주고 hide 메소드를 이용해줘서 사라지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가 적용된 걸 보게 되면 저장하고 여기는 결과값에서 세로 고침하게 되면 첫 번째 행만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주게 되면 왼쪽 버튼을 눌러서 다음 행이 나오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음 행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버튼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코드상에서 추가되는 클릭 이벤트와 오버됐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우선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핸들, 프레스, 눌렀을 때에 대한 부분을 이용을 해줘서 여기 함수 이름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오버가 됐을 때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처럼 함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함수가 구성이 되었으면 이 구성된 함수에다가 함수명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벤트 함수에 대한 펑션 값을 여기다가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 이제 맨 처음에 여기 있는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는
함수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벤트 인자를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된 이벤트 인자에다가 밸류어블 값으로 선언을 해주고 변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프로퍼 밸류 값이 여기서 받아오는 이벤트 인자, 그러니까 이벤트 인자라고 하면 클릭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죠. 그 이벤트에 대한 타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타입은 마우스가 클릭이 됐는지 오버가 됐는지에 따라서 이미지에 대한 효과를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건에 대한 마우스 엔터 값을 적용하는 부분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만들어준 조건에 대해서 여기는 첫 번째 값이 참이면 이 위치로 이미지가 이동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 값이 거짓이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주는 부분을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받아온 이벤트 인자 값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건지 선택되는 부분 디스 변수 이용해줘서 선언을 해주게 되겠고요. 변경된 부분 CSS 메소드 호출해줘서 호출되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위치를 설정을 해주는 속성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포지션 값이 어떻게 이동이 되는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함수에 선언해줬던 프로프 밸류 값을 받아다가 그래서 그 값이 여기 있는 마우스 엔터가 된다면 참값이면 이렇게 이동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든지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을 적용을 하기 전에 여기에는 이제 로우 1에 남아있는 부분을 적용을 해주고 CSS나 이런 부분들을 정렬을 해주고 난 뒤에 이벤트가 적용되는 거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여기 있는 CSS로 호출을 해서 여기 있는 HTML 구조에 적용되는 부분 타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전체적으로 폼을 이루고 있는 오블럭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자에 대한 부분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이 구성해준 부분에다가 CSS 메소드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 정의 이용해줘서 왼쪽으로 정렬될 수 있게 여기다가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하이드가 됐던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줘서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을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지 보더 라인을 하나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더 속성의 솔리드 값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 객체식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체로 우리가 포함되는 폼 속성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택자를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폼을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폼 값에 적용되는 이벤트, 여기는 CSS 스타일을 호출해줘서 여기 호출된 부분에 여백이나 이런 부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백값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위드값 만들어줘야 되겠죠. 한 800 정도로 줘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CSS 메소드를 호출을 마무리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호출된 부분에다가 각각의 엘리먼트 요소를 마무리해줄 수 있겠고 여기에 있는 클릭 이벤트 지정을 해주고 또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 여기 있는 마우스 오버됐을 때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벤트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인자값을 받아다가 그대로 이벤트에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에 있는 이벤트는 지금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변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새로운 변수 값을 하나 더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밸류어블 값으로 선언을 해주고 엘리먼트 순서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 화살표를 눌렀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만들어줘야 돼서 우선 이 부분을 배열로 선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값에다가 보여지는 부분만 보여주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 다음에 대한 부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값에 맞는 밸류어블 값을 선언을 해주고 지금 보여지는 행은 나타내는 부분을 비지블 로우 값이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지금 보이는 행이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선택되는 행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순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덱스 값을 가지는 변수를 하나 여기다 선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배열 순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jQuery 코드를 진행을 하고 있죠. jQuery 코드에다가 inArray 메소드 가져다가 순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코드 구성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현재 보이는 이 변수 값을 가져다가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현재 보이는 행, 속성값 어떤 부분을 가져와 주는지 attr 메소드를 여기다 다시 호출을 해주면서 그 값을 바로 행의 id 값을 가져와 준다는 부분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에는 이 순서대로 현재 보이는 행의 다음 순서의 인덱스 방향이기 때문에 엘리먼트 시퀀스 가져다가 그대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밸류어블 값으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보여지는 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또 움직여지는 타겟에 대한 행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값도 타겟 로우 인덱스 값으로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인덱스 값이 어떻게 타겟이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if문을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if문, 지금 우리가 이벤트 인자를 받아오는 인덱스 값에다가 타겟에 대한 부분을 선언을 해주고 이제 그 값이 id 값을 받아오는 거죠. 레프트 값이면 조건에 대한 부분을 또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속성 값에 맞는 조건에 대한 부분을 실행문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진행되는 타겟, 로우, 인덱스에 대한 값을 가져다가 실행문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이 그대로 나와서 바로 또 여기에 있는 옆으로 하나씩 이동되고, 근데 이 값이 계속 이동되는 값에다가 왼쪽으로 또 여기 또 왼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죠. 왼쪽에서 다시 로우 3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동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니까 또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타겟 로우 인덱스라는 값이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타겟이 되고 있는 여기 있는 인덱스 값이 여기 있는 엘리먼트 시퀀스 배열에서 0값보다 작아지게 된다면 그 엘리먼트 시퀀스를 가지고 여기 있는 시퀀스에 대한 길이 값을 하나씩 줄여줘서 옆으로 순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값에 마이너스 1씩 될 수 있게 여기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f 조건에 left를 눌렀을 때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해준 거고요. right가 눌렸을 때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else 문을 이용을 해줘서 그 조건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타겟 로우 인덱스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레프트 값을 눌렀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1씩 줄어들었죠. 그런데 레프트 값의 반대인 라이트 값을 누르게 되면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지금 현재 보이는 값의 길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접을 로우 인덱스라는 값에다가 그대로 플러스 1씩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에다가 현재 여기 있는 길이 값에 대해서 적용을 받아준 거니까 나머지 값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줘서 이 값이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눌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의 더 효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되는 else 조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도록 하고, 현재 보여지는 행위 사라지거나 이런 부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에 페이드 아웃에 대한 메소드 호출해줘서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값이 빠르게 페이드가 된다든지 천천히 페이드가 된다든지에 대한 부분을 속성을 지정을 해줘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패스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고 이 값은 동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받아오는 인자는 펑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자를 마무리해주고 여기 선택자 id 값을 받아다가 사용해주는 현재 여기 있는 엘리먼트 시퀀스에 대한 부분, 여기 id 값이죠. 그래서 엘리먼트 시퀀스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줘서 마무리해주고 현재 여기에 페이드 되는 효과를 적용해주는 이 선택을 지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엘리먼트 시퀀스 배열에서 현재 타겟이 되는 로우 인덱스 값을 가져다가 이제 여기 있는 페이드 아웃에 대한 효과를 주도록 하고요. 이제 그 값에는 여기다가 페이드 인 메소드 호출해줘서 인과 아웃을 같이 적용해줄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괄호까지 하게 되면 else 조건과 if 조건에 대한 타겟, 핸들 에로우 마우스라는 오버됐을 때에 대한 마우스 이벤트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레이블 값에 적용되는 숫자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토탈 카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건 여기쯤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어블 값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토탈에 대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토탈 밸류 값은 버튼으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해줄 수 있는 버튼 선택자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id를 포함해주고 버튼 div라는 버튼이 추가되는 부분으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펜드 메소드 이용해줘서 포함되는 부분을 추가해줘야 되겠죠. 추가된 버튼의 버튼 속성에는 우선은 텍스트가 입력되는 부분하고 각각의 이런 스팬 태그나 div 태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적용되는 속성을 추가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용되는 속성 스팬 id 토탈이라는 부분으로 적용을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형식을 지정을 해준 데다가 css 메소드로 호출해주면서 여기에다가 객체식으로 지정을 해주면서 우선은 깔끔하게 적용을 해준 부분 적용 영역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클리어 속성에 보스 속성 이용을 해주도록 하고 영역을 하나 선언해주도록 할게요. 영역 값으로 패딩 값을 5픽셀 정도만 적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해준 부분에다가
우리가 여기 영역에 대한 부분 만들어줬었죠. 그 영역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탈이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 토탈 그 텍스트가 나타나는 영역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박스를 하나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대한 부분을 여기 있는 선택자를 이용을 해줘서 박스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추가된 박스에 append to 메소드 이용해줘서 바디에 포함될 수 있게 적용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된 부분이 토탈, 지금 박스가 토탈에 추가되기 때문에 토탈 부분을 append 메소드 이용해줘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CSS 메소드 호출해 주도록 할 텐데요. 이 호출해 준 메소드에다가 선언을 해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객체는 버튼을 생성을 하고 버튼 옆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input 여기에 있는 텍스트에다가 입력을 하면 토탈 아이템을 여기에 있는 토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값이 계산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자체는 입력받을 수 있는 결과값이 나오는 부분, 다음에 버튼 누를 수 있는 부분만 구성이 된 거고요.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값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금 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속성값에서 인풋을 나타내고 있죠. 그 인풋 값이 어디서 받아오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먼트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값들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박스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체인지 되는 체인지 메소드를 가져다가 그 부분을 우리가 수동으로 해주느냐, 그게 아니라 펑션에 대한 이벤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벤트 인자를 받아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우리가 선언했던 valuable 값, 토탈 값이 0이겠죠. 0인 값이 여기 선택되는 선택자, 인풋 값들을 종합해서 토탈에 나타나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치 메소드를 가져다가 인덱스 값, 엘리먼트 요소들의 값을 이렇게 선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펑션에서 이벤트 인자를 받아서 인덱스와 엘리먼트 요소 값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고 이제 그 값들이 여기서 합쳐지는 거죠. 그럼 그 토탈에 대한 값들은 그 값들이 여기서 더해져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더해진 값들이 숫자 값들로 나타나지게 되고 그 숫자 값들이 어디서 나타나지느냐, 바로 여기 있는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추가가 되고 그 엘리먼트의 valuable 값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올 수 있게 구성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선택자의 지금 id 값,